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퍼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퍼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이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보여온 그 어떤 선거 방송에서보다 선명하고 시원하게 4.7 재보궐선거의 각종 데이터와 선거 상황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관점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거 상황과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노원구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4살 김태현 씨의 신상 공개가 됐는데요.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는 이게 굉장히 국민적인 공분을 많이 샀고 네. 잔혹한 범죄로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했다며 김태현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김태현 씨가 당초에는 무슨 전 남친이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스토킹 범죄 정황이 드러났고요. 네. 지난 1월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어머니에게 친구라고 얘기했다고 전해졌고 예. 택배 기사로 위장해서 집에 들어가서 이런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쪼록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오늘로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분노를 하는 거죠. 이런 범죄 일어나선 절대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네. 본방에서 더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음악은 변진섭님의 새들처럼, 신청자는 옹아님이었고요. 네. 우리 음악에 나갈 때 성 기자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사실 러블리 이너님이 모친 상담하셔가지고 네. 장례 치르고 오셨다고 그 G.O.D 어머님께를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바로 바투는 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내일 꼭 틀어드릴게요. 네.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네네네. 내일 저희가 꼭 우리 이나님을 위해서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네. 저희 특집 프리데스크는 선거날 당일날 6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1시간 동안 특집으로.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저기 진행자님들이 대거 출동합니다. 저 프리데스크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총출동이죠. 네. 네. 본방도 켜놓으시고 유튜브도 켜놓으시고 네. 다중으로 한번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컵 크기가 똑같다고. 예, 여러분이 워낙 저한테 뭐라 하셔가지고 제 그릇에 걸맞지 않는 큰 컵을 준비했습니다. 네. 김희준님 버즈 프로 사셨대요. 부럽습니다. 오, 예, 전 버즈 라이브 있는데. 네. 어떻게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러게요. 월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밖에 나갔는데. 그러니까요.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네. 오늘 분홍분홍한 게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살린 건가요? 벚꽃 같네요. 저의 약간 그 보면 기분 좋아지는 이 색으로 네. 인간 벚꽃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 또 정말 또 오시기 힘든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자, 오늘 프리 초대석 특별한 손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렇죠. 많은 매일매일 분들이, 특별한 네. 프리초대석. 뉴스 외전에서 고정 패널로 활약하고 계시는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께서 자리해 안녕하십니까.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특별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특별히 호출 당한 거는 맞습니다. 네. 네, 아니, 유튜브 저희 방송은 익숙하십니까 혹시? 어떤 부분이? 유튜브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익숙하세요?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뭐 참 생소하죠. 주로 지상파 생방송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네. 저희 또 선배님이시거든요. KBS.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근데 멋진 두 분하고 해서 좀 기대가 됩니다. 첫 분위기가 오늘 방송 기대가 돼요. 네, 제가 기대가 됩니다. 예,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실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요.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야. 기린님이 여기 중국인데 VPN 끄고 보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아, 중국. 미국에도 한번 해보죠. 제가 네. 뉴욕 특파원했는데 뉴욕에는 안 나옵니까? 뉴욕에도 다 보고 계십니다. 시차 때문에 네. 미국 분들은 다시 보기 많이 보시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음흠. 신김치님 뒤에 있는 책은 진짜 책이에요 물으셨는데
진짜 책과 가짜 책이 섞여 있습니다. 네. 아하, 그렇군요. 예, 어떤 게 진짜 책인지 한번 맞춰보시고요. 장식용이네. 아, 네. 이것도 장식용이네. 예. 여기 네, 약간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미 적응하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방송에. 완벽하게 적응하셔서. 거의 대부분 장식용이고 네. 진품은 한두 권. 아, 이상아님이 배종훈 교수님 반갑다고 네. 나와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선거가 이틀 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 관련 이슈도 좀 궁금해하시는 네네네. 분들 특별히 모셨는데 네. 수요일이 재보궐선거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마지막 선거 유세가 있었는데 저희가 영상 먼저 보고 그럴까요? 얘기를 나누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부활절 예배와 미사에 참석하는 한편 인터넷 언론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도 열어 청년과 소상공인 공약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5천만 원 화끈 대출, 청년들을 위해서는 5천만 원 청년 출발 자산, 그리고 데이터 바우처 지급. 또 여론조사에선 뒤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샤이 진보층이 있고 유세 과정에서 실제로 만난 적도 있다며 판세 역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사상 최고의 보궐선거 투표율입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강남의 한강변 산책길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걸으며 막판 유세를 폈습니다. 특히 산책의 끝지점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만들었던 세빛섬으로 설정함으로써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온 세빛섬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강 시민공원과 세빛섬 만들면서 오해도 참 많았고 이제는 그게 이용이 굉장히 정착이 돼서 세빛섬 전체가 누적 인원이 1,000만이고 세빛섬의 누적 적자가 많다면서도 그건 박원순 전 시장의 탓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 후에 한 2년 내지 3년을 문을 닫아 걸고 문을 못 열게 했죠. 그 바람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고 시작이 됐을 겁니다. 네, 아, 막판 이 유세가 아주 분위기가 뜨겁네요. 그렇습니다. 영상으로도 확 느껴지는데 네네. 네. 선거 유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분위기가 뜨겁다고 보세요? 역질문 처음부터. 아, 분위기가 지금 뜨거운 이유가요. 네. 이 선거 다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대선을 치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선거가 대선 전초전이나 다름없어요. 다음 대선이 3월 9일이거든요. 다음을 기약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 그러면 보수는 완전 괴멸하는 거예요. 2016년 총선부터 대선, 총선, 지방선거까지 4연패 했거든요. 이번까지 하면 5연패거든요. 그럼 보수는 완전히 미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정권 재창출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당이 패배하면은 국정 장악력이 흔들리면서 레임덕이 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정권 재창출에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지금 사활을 건 총력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 팀이 뜨겁게 동원한 거는 맞는데 격돌한 거는 맞는데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이 양 팀의 동선. 네. 이 선거에서 동선은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어디를 가는지. 어디를 가느냐. 그게 다 전략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박영선, 오세훈 후보 두 사람의 동선을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행보가 확실히 차이가 있죠.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 주로 강북 또는 대학가. 그런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험지, 강남보다는. 그러니까 강북 또 대학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한쪽은 조직, 한쪽은 바람, 한쪽은 집토끼, 한쪽은 산토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아시겠지만 머리가 좋으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네. 박영선 후보가 열세잖아요. 특히 이제 그 열세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는 당연히 선거 전략이 마지막까지 전통적인 지지 기반, 집도끼를 다시 잡아서 역전을 시키겠다. 결집을 해야 되니까. 결집해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다. 나는 보수 텃밭은 굉장히 안정돼 있다. 그러니까 험지에 가서 적의 표를 가져와야 되겠다. 즉 산토끼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조직대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은 조직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24명의 구청장이 민주당. 그렇죠. 한 명.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 109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 그리고 서울에 국회의원이 49명이 있습니다. 41명이 민주당. 그러니까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 조직에서는. 조직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직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오세훈 후보는 조직이 안 되니까 바람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횡무진하는 거예요. 뭐 강남 갔다 강북 갔다 종횡무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조직이 좀 열세니까 2030 유세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발적인 2030 유세자를 단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철수랑 동행하면서 중도 표심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토끼 대 집토끼, 조직 대 바람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요. 예, 혹시 교수님이라 그런지 약간 쏙 끄는 느낌으로. 교수라기보다는 방송 기자 출신이라. 그렇죠. 네. 네. 근데 선거 막바지 핵심 쟁점이 뭘까요? 사실 지금 마지막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는 사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당 땅 얘기가 이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이나 또는 이제 부산이나 모두 다 목격자, 증인들이 나오면서 이 폭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이슈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내곡당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셀프 처가 땅 보상 의혹을 집중적으로 민주당에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응해서 지금 오세훈 후보는 프레임 전쟁을 정권 심판,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는 거짓말쟁이 후보, 이런 이제 프레임 전쟁이 맞붙고 있는데 거짓말론 대 이제 정권 심판론. 그렇습니다. 프레임 싸움에서. 그래서 프레임 싸움에 지금 누가 이기느냐 이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거짓말 시장 후보의 논쟁은 오세훈 후보가 자초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초에 오세훈 후보 말에 따르면은 이게 10년 전에도 문제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오세훈 한명숙 시장 선거에 붙을 때. 네.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걸 해명을 한 거예요. 민주당의 문제제기를 이거는 10년 전에 나왔던 공탕 흑색 선전이다. 라면서 본인이 해명을 내놨는데 이 본인의 해명이 틀려버린 거예요. 본인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이거는 2006년도에 있었던 문제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보금자리 지구 지정은 2009년도 했거든요. 그럼 2006년과 2009년이 어떤 차이가 있냐? 2006년 때는 오세훈 시장이 아니었고 2009년 때는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리고 정권도 이명박 정권, 2006년에는 노무현 정권.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셀프 보상 의혹의 여지가 짙어진 거죠. 본인이 거짓말을 한 걸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해명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땅 존재도 몰랐다. 위치도 몰랐다. 웬걸? 근데 본인이 국회의원 때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그 땅을 또 신고를 했어요. 신고도 했는데 몰랐다는 게 웬 말이냐.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보금자리 지구 지정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국장이 전결했다. 근데 국장이 전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린벨트 해제 사실도 몰랐다. 하니까 어떻게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 사실도 몰랐느냐. 이런 것들 보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하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후보가 상당히 좀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인정한다. 라고 얘기했고 표현이 좀 잘못됐고 또 반성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내곡동 땅 측량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05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완전 거짓말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증인이 한 명이 아니고 세 부류의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이 경작인,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 측량팀장, 세 번째는 생태 땅 식당 주인. 한쪽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생떼를 쓴 생떼 땅이다. 네,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아니다. 오리발 내면 오리발 탕이다. 탕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실제 후보 공약보다 이 네. 탕이 더 오히려 생떼탕인지 뭐 생떼땅인지 오리발 탕인지 뭔가 탕은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추가로 고발했어요. 지난번에 땅 존재도 위치도 몰랐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고 내곡동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것 가지고 추가 또 고발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근데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나중에 입증이 돼서 유죄를 받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요.
TV 토론 논쟁 과정에서 뭐 형님 정신병원 입원 문제 관련해서 네, 본인이 기억납니다. 해명을 했 그거 가지고도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됐거든요. 네.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그대로 확정됐으면 직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네. 다행히 이제 대법원에서 바꿔가지고 본인이 이제 무죄 판결 받아 직을 유지됐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선거 이후에도 계속 쟁점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 박영선 후보 측에서 오세훈 후보 사퇴 촉구하면서 중대 결심 발언 이것도 나왔는데 이것도 관련된 내용인 거죠, 다? 그렇죠. 역시 이제 같은 내용이죠.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 중대 결심을 배제할 수가 전혀 없다. 라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보직을 사퇴해라 거짓말 많이 했으니까 안 하면 우리가 중대 결심하겠다. 그래서 뭘까 중대 결심이 다들 궁금했거든요. 그쵸. 네. 혹시 박영선 후보가 후보를 사퇴한다는 건가? 아, 본인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 우리가 어떻게 사퇴를 하느냐? 선거 역사상 집권당 후보가 선거 하루 이틀 남겨놓고 사퇴한 적이 없고 그쵸. 만약에 사퇴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선거 비용이 30억도 넘을 거예요. 그걸 다 물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은 뭘까? 알 수가 없어요. 아, 내용은 아직은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선거 다 끝나가는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박영선 후보는 그 캠프 측의 얘기와는 사전에 교류가 없었다. 뭐 나와 교감이 된 게 아니다. 그렇죠. 약간 자기는 손을 긋더라고요. 약간 거리두기를 좀 네. 했어요. 그래서 전망하기를 첫 번째로 고발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당초에 오늘 내곡동 측량 현장의 생태탕, 생떼탕이 아닙니다. 생태탕 네. 집 주인 아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어요. 원래 오전에 기자회견이 네, 예정돼 기자회견 있었죠. 하기로 물좀 했는데 내놓겠다. 마구 압력이 들어오면서 취소했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폭로를 중대 결심에 연결 지으려는 건 아니었냐. 그런데 오늘 이제 민주당 중앙당에서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가름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대 결심이 더 나올지.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뭔가 더 나오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선거가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요. 코앞이다. 바로 그렇죠. 코앞이죠. 네, 나올 거면 벌써 너 꺼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럴 것 나왔어요. 같아요. 네. 네. 타이밍상으로. 네네. 벌써 지난주 금토에 사전 투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사전 투표 20%가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20.54. 역대 재보선 최고치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야가 서로 내가 유리해. 재밌어요, 이 진짜. 투표율은 내가 유리해. 약간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왜 대체?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 아무도 투표 안 하죠. 일단은 우리 거다 이렇게 내가 다 나. 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 밴드 웨건 이기는 편에 올라가려는 그런 심리가 다 있는 거예요. 사표 방지 심리가 누구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다. 단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건데 지금 이제 오세요. 그렇지 오세요. 박영선 입장에서 박영선 오세훈. 아 그러네요. 야. 선거 아니. 때는 이 말을 민감합니다. 아니, 제가 더 유머러스하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전 투표율이 일단은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날씨도 안 좋았는데. 근데 왜 높을까? 일단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코로나19 문제라든지 이런 자신들 삶에 직결되는 맞아요. 그런 선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이들 관심을 가진 것 같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또 대선 전초전이거든요. 총 결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투표율은 높은 것 같고 사전 투표율이 이게 이제 역대 재보선 가운데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까? 근데 서로 논리는 다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에서는 봐라 이렇게 높으니까 역대 사전투표 높을 때는 우리가 다 이겼지 않느냐. 그리고 샤이 진보들이 드디어 나왔다. 네. 그리고 드디어 여론조사에서 소극적이었던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나왔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2030 반발 세력들이 드디어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요. 열어봐야 알겠네요, 네. 진짜 함을. 열었을 때 각 당의 반응이 지금 벌써부터 궁금하긴 한데요. 그렇죠. 이제 그때 또 뭐라고 변명을 하겠죠. 이제 분분하겠죠, 의견이. 네네네. 네. 본투표는 사실 평일에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도 진짜 까놓고 봤을 때 투표율이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상도 있거든요. 그런 예상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예상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일반적으로 본 투표율이 한 5에서 8%포인트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 아나운서, 김민호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다.
분산 투표 효과. 그러니까 원래 투표할 사람률은 정해졌는데 그게 분산 투표. 특히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본 투표율이 휴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금토일 했지 않습니까? 네. 휴일이 끼었잖아요. 그래서 분산됐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아까 결집 또 재보선이 지금 대선하고 직결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는 한 54%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구체적인 근거치를 전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게 2018년 지방선거 때요. 네. 20%가 조금 넘었어요. 사전투표율이. 네. 그때 총투표율이 60%. 그렇죠. 그때 높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재보선도 50에서 60%.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은 한 18%밖에 정도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50에서 60%. 그러나 세대 결집 양상 그리고 내 삶에 직결되는 선거 그리고 또 대선 전초전 이런 걸 감안할 때는 60%에 가까운 그런 본투표율을 다 해서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중요한 것은 네. 그러면 투표율에 따라서 앞으로 여야 누구에게 유리하느냐 이거 좀 궁금하죠. 그게 제일 궁금해요. 맞아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거는 그렇죠. 결론이 나 있습니까? 아 그것도 다 분석이고 전망일 뿐이죠. 네네. 일단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도 동의하는 부분은 45% 투표율이 미만이면 민주당에게 유리할 유리할 것이다. 것이다. 이유는 조직이 절대 우위에 있으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서울 같은 경우에요. 조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뭐 지역, 직능 이 표가 300만 표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거를 70% 정도 투표로 끌어들이면 200만 표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서울시의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45% 미만이면 민주당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50% 정도 투표를 기록하면 어떻게 될 거냐? 여야가 비등비등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60%에 가까우면은 누가 이길 것이냐?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다. 이유는 기존의 여론조사 근거로 거기에 어떤 근거냐면 2030이 등을 돌렸다 여당에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갔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 또 퀘스천 마크가 남아요. 2030이 과연 정말. 국민의힘에 정말 표를 줄 것인가? 그런데 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게 2030이요. 부동표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부동표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20대는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30대는 36%. 그러니까 2030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네. 네.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공감이 가죠? 네네네. 네. 사실 이번 선거 바라보는 시각이 2030과 4050이 좀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젊은 층이 젊은 층이 젊어. 4050은요, 상당히 민주화 세례를 받은 세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50 이쪽은요 87년 민주항쟁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40까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미순 효순양 장갑차 시위 그리고 광우병 시위 그리고 또 촛불 탄핵에 앞장서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당파성 그리고 이념 지향성이 굉장히 강한 세대예요. 반면에 2030 특히 20 같은 경우는 이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파성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진짜로. 그렇죠. 확실해요. 이건.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 분석이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30은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누가 내 일자리 만들어줄까? 누가 나 집도 못 사는데 집 사게 해줄까? 누가 내 월세라도 해결해 줄까? 창업을 누가 도와줄까? 이런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렇지. 후보를 찾게 돼요. 현실에 지금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 그렇죠. 그런 내 삶을 더 낫게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개선해줄 정당 후보가 누구냐. 그러나 현재는 이분들이 현 문재인 정권에 굉장히 삐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삐져 있을까요? 엄청나게 기대했어. 정말로 뭐 기회도 균등하게, 그죠? 과정도 공평하게, 뭐 결과는 정의롭게. 그런데 잘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일자리도 잘 안 나오고 막 부동산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 심해. 그렇죠. 실망감은 분명히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2030 젊은 층들은 진보 지향적이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삐져 있는 것이 국민의힘으로 과거에 탄핵되고 구속 수감된 이민국 비리, 국정농단 이런 정당의 표를 던져주기도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볼 때 마지막까지 고심하다가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 나를 챙겨주고 도와주고 지켜줄 그런 후보 정당에게 표를 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후보들도 이걸 알고 있는지 공약만 봐도 젊은 층을 공략하는 공약들이 굉장히 지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약 관련해서 특히 이제 박영선 후보가 1일 1청년 공약이라고 할 정도로 막 집중적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이유는 결국은 집토끼 잡기. 그리고 2030 원래 나를 지지하는 세대인데 지금 마음을 상해가지고 돌렸잖아요, 등을. 그래서 어떻게 다시 되돌려 볼까 해서 내세운 게 반값 아파트. 아, 그렇죠. 그죠?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해가지고 또 돈이 없으면 그것도 2억 3억이 목돈이었으면 2천만 원만 내면 된다. 적립형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솔깃하잖아요. 그리고 또 청년 월세 지원한다든지 또 디지털 바우처를 줘서 매달 5GB를 쓰게 한다라든지 데이터는 그렇죠,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버스, 지하철 40% 할인해 준다라든지 그리고 오늘 또 일자리 공약을 내놔도 일자리 10,000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굉장히 표심을 청년 표심 흔들려는 거고 오세훈 후보는 안 내놨느냐? 오세훈 후보도 내놨는데 좀 그렇죠. 상대적으로 적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오세훈 후보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에게 10개월간 월세 20만 원 주겠다. 그리고 청년 임대 사업 1,000호를 짓기는데 2,000호를 짓겠다. 또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지어가지고 취업을 도와주겠다. 박영선 후보에 비하면 상당히 좀 왜소해 보이죠. 그 이유는 뭘까? 본인이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 이미. 그러니까 무리한 공약 나는 안 세우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박영선 후보 오늘도 제가 TV 토론을 보니까 엄청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뭘 공격했냐면은 그렇게 공약을 많이 내세웠는데 돈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라는 이제 공약을 무슨 돈으로 공격을 할 거냐. 했는데 네. 판단은 결국은 2030 젊은 층이 하겠죠. 네. 부산 선거에서도 사실 폭로가 이어졌잖아요. 네. 이게 막판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부산 선거는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국민의 한 사람,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제가 부산의 유권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우려가 되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슨 비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계속 당기면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 비리 의혹이 있었는데 제일 심각한 거는 최근에 하루 이틀 전에 한 여성이 폭로를 했어요. 네. 박형준 후보 측으로부터 5천만 원 받고 2012년도에 내가 허위로 성추행 등등을 당했다. 상대 그것도- 후보를 이제 그렇죠. 상대 후보와의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교사를 이건 했다. 네,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박형준 후보 부인도 연루가 됐다. 라는 수사 기록이 잇따라가 또 뉴스타파가 또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폭로를 또 국제신문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녹취 파일 갖고 녹취록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여인이 거짓말하면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네. 만약에 박형준 후보가 이게 진실이다. 그러면 후보 박탈뿐만이 아니라 형사처벌 받는 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또 뭐가 터졌습니까? 국정원 불법 사찰 문제. 이건 구체적인 문건이 있어요. 네. 당시에 MB 정권 때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정무수석에 보고를 했다라는 그 사찰 문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그리고 또 본인이 국회 사무총장 할 때 뭐 조형물 특혜 선정 의혹 이것과 지금 연루된 사람이 또 본인의 아내 화랑과 관련된 뭐 작가라고 또 하고 또 뭐 레스토랑 선정 의혹도 있다고 그러고 이런 등등 여기에다고 부산의 LCT 초호화 아파트 뭐 특혜 분양 의혹 등등등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혼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나도 이 혼탁한 양상이 계속될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씁쓸합니다. 네. 시흥원에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선관위를 방문을 했거든요. 네네. 중립성 시비가 지금 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제 중립성이 좀 의심된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어필인데요. 결정적인 거는 이 투표 동료 현수막을 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시민 단체든. 근데 그 투표 동료 포스터를 붙이는데 그 현수막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90조에 보면은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문구는 못 쓰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는 이 공직선거법 90조에 근거해서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번 보궐선거 왜 치르죠 이런 문제. 또 무능을 심판합시다. 위선을 심판합시다.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을 심판합시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무슨 특정 정당을 유치하는 거냐. 지금 여당 편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꼭 여당만 이렇게 제동을 건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뭘 걸려고 그랬냐면요. 거짓말 후보를 뽑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 후보 하면 지금 거짓말 논쟁에 오세훈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연상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또 여기에 제동을 걸고 있고 실제로 또 지난 총선 또 대선 때는 촛불이라는 걸 또 못 쓰겠어요. 근데 또 적폐청산 또 쓰도록 했거든요. 근데 좀 기준이 좀 아무래도 좀 헷갈려요. 이번에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성평등한 서로 원한다는 오케이. 네. 그러나 나는 성평등,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그러면 반대. 노. 이유는 이렇게 되면은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정당을 또 지지하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연상케 하니까. 그렇죠.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애매하죠. 기준이. 그래서 제가 봐도 기준이 좀 애매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좀 객관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내려야 된다. 네. 무슨 뭐 위원회라든지 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요.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허용하는 게 맞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의 추세가요. 선거운동의 추세가 다 말은 풀고 돈은 묶는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또 추세거든요. 그래서 선관위는 우리가 무슨 죄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이번 기회에 법을 좀 확실히 개정해서 우리 국민들 또는 정당들도 정치적인 의사 표현에 정말 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넓혀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너무 쏙쏙 그냥 쏙쏙. 특강을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특강. 네. 두 명앵커분. 근데 저희 또 프리데스크가 시간제는 엄격하거든요. 네. 너무 오늘- 특별하게 나오셨지만 집에 가도 되죠. 그럼요. 다음에 또 만나죠. 그럼요. 언제든 또 네. 강의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는 좀 그러고요.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도 되죠? 예, 가셔도 돼요. 네. 언제 끝나세요? 지금 했는데. 예, 큐시트 산책 노재필 네네. 기자 네. 모셨습니다. 오늘 뭐 네. 채팅창에 오늘 그 교수님이 아마 뉴스 예전보다 프리데스크가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즐거웠어요. 아주. 네네네. 아니, 근데 네. 그 지상파 방송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유튜브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쏙쏙 들어오네요. 네. 흥이 있으세요. 너무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최강님이 이발했다고 알아봐 주시네요. 가르마를 바꾸셨어요. 오늘 네팔로. 미용실에서 바꿔주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그 대공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네. 자 오늘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네, 빨리 갈게요. 갈게요. 자 인천 어린이집에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네. 그 19명이 현재까지 돼 있는데 치킨집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치킨집에서 시작된 게 이제 그 원장 같은 경우는 50대 원장은 감염이 되고 이제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셨고 사후에 확진이 됐습니다. 오. 그래서 뭐 이게 문제가 이제 치킨집을 거쳐간 사람들한테 검사 받으라고 보통 문자 같은 거 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나흘 동안 검사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방역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네, 네. 그 계도 기간이 끝나서 그래요. 그래서 업주 같은 경우는 300만 원, 그다음에 이용자에게 1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거 해야 되죠. 아시겠지만 그 명부를 다 작성하는 거. 왜 1명, 2명 이런 거 안 되죠? 네. 안 되죠, 안 되죠. 유흥주점 같은 데는 수기명부가 아니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기명부는 워낙 그렇죠. 가필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 씨가 그러니까.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이 미국 배우 조합상이라는 게 아카데미 전초전이라고 그렇죠. 그래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당연히 같은 직종에 있는 배우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도 있지만 투표권. 이분들의 상당 부분수의 분들이 3주 뒤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투표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상을 받으면 실제 아카데미에 상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아무쪼록 꼭 받게 되기를. 윤여정 네. 배우님 축하드립니다. 주말에 미나리 봤는데 받으실만 한 것 같아요. 오, 영화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미나리 먹었는데. 자, LG가 스마트 사업을 완전 접기로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을 그러게요. 출시 했고요. 결정을 했네요. 네. 그다음에 황당한 긴급 신고가 많아요. 네. 무슨 뭐 꽃 배달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손에 낀 반지를 빼달라는 이런. 긴급 신고로요? 네, 그래서 가보면 이제 그런 신고가 많이 있는데 네. 문제는 전화로 들어오는 그 신고 중에 한 절반 가량이 이렇게 황당한 신고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작 중요한 데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만우절날 그 가짜 신고 전화 때문에 엄청 가태로 맞습니다. 이렇게 세게 물리고 이런 게 그런데. 자, 그리고 유튜브로 이제 주식 리딩방이 옮겼는데 옛날에는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했는데 오픈 채팅방으로 했죠. 지금은 이제 주식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유료 회원을 모집해서 한다고 하는데 혹시 뭐 가입돼 있진 않죠? 아 전혀요. 저는 리딩방과 거리가 옵니다. 이런 어떻게 거- 가입하는 거예요? 멤버십으로 가입하는 건가요? 예. 5,000원에서 12만 원까지 회비를 뜯어간대요. 근데 이게 다 불법인데 일단 뭐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신종 수법이기 때문에. 네. 자, 남은 소식은 본방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노재표 기자 나오시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딱 마무리가 됐네요. 역시 두목님. 교수님은 또 저희가 당일에 또 뵙는 걸로 네. 하고. 네. 자,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